트러스트A 주식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주린이 교육과정 그 5번째 시간 이동평균선에 관한 내용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이동평균선, 그리고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총 5가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모두 다 이동평균선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짧고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오늘도 종목 자랑 먼저 하고 교육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죠. 저 이거 11월 1일 장에 총 4개 상한가 나왔는데 그중 3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제가 추천드린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여기 7,400원쯤에 진입했는데 7,400원 이하로 진입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재경신하면서 14,250원 되면서 92% 정도 수익률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수익률 찍었고, 물론 안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률이, 그러니까 추천한 종목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드리는 거 3% 이하는 취급 안 하고요. 3% 이상 드리는 종목의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종목 중 8종목이 3%, 최소 3% 이상의 수익권을 드렸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 와중에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죠. 뭐 13거래일 내 90% 이상 수익률을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 종종 나옵니다. 지켜보시다 보면, 제 체험방에 오셔서 지켜보시다 보면 종종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시작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동평균선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동평균선은 코스피 차트로 이게 띄워놓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용어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제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이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을 뜻하는데요. 보시면 1원선,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121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가나 거래량, 거래 대금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이제 특정 기간을 놓고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는데요. 이를 수취한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 방금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제 121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61선 녹색이죠. 61선 같은 경우는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 단기는 이 분홍색과 파란색 각각 5일선과 21선인데 이는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키움 증권에서는 처음에 이제 5일, 20일, 60일, 120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얼마든지 자기가 보고자 하는 이동평균선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된 말씀드린 5일, 20일, 60일, 120일 선을 보는데요. 이거는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대로 이제 연결해서 만든 선인데요. 이제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죠. 그러니까 주가 이동 평균은 매일매일 계산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5일 이동 평균을 계산하려면 해당 날짜를 포함하고 최근 5거래일간 주가,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을 합산한 뒤에 5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나온 값을 이은 것이 이제 5일 주가 이동 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주가 이동 평균선은 이제 시장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판단하고 향후 주가 추이를 전망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기술 지표인데요. 어쨌든 후행 지표입니다. 이게 뭐 차트도 마찬가지고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제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뜻하지는 않고 그냥 추세만 나타낼 뿐이고, 이는 이제 투자의 참고, 일정 부분 참고만 하실 뿐이지, 하셔야 되지 뭐 절대적으로 이동 평균선이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배열, 역배열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동 평균선 위치에 따라서 정배열이 될 수도 있고 역배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코스피 차트 보시면 장기, 중기, 단기가 있다고 했죠. 장기는 120일, 중기는 60일, 단기는 5일과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 맨 아래에 위치해 있고, 단기 5일과 20일 평균선이 맨 위에가 있는 경우, 코스피 차트로 보시면 이 부분이죠. 5일선, 분홍색 5일선이 맨 위에가 있고, 11선이 그 아래에 위치해 있고, 21선이 그 또 아래에 위치해 있고, 60일선이 그 아래에 있고, 121선, 제일 장기 이동평균선이 맨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정배열이라고, 이제 정배열을 뜻하는 것이고, 역배열은 그 반대입니다. 이 장기 121선이 맨 위로 가 있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네요. 121선이 맨 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배열, 역배열은 이동평균선이 어느 곳에 위아래로 위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뭐 정배열에 투자해야 된다, 정배열에 들어가야 된다, 뭐 역배열은 피해야 된다, 정배열은 뭐 시세 상승 초입을 뜻한다, 역배열이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뭐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실제로 실전 매매 이제 프로라고 하죠. 고수들은 역배열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에 관련된 내용은 그야말로 보조지표라서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뭐 주가의 상승 하락을 판단하는 뭐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고수 뭐 어느 정도 이제 계좌 수익 잘 내시는 분들은 정배열, 역배열 상관하지 않고 종목에 이제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세 상승이 되는 구간에서는 정배열이 되는 경우가 많고, 추세 하락이 되는 경우에는 역배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쨌든 차트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대부분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어 있을 거고, 주가가 막 끊임없이 하락한다, 그러면 데드 크로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뭐 골든 크로스를 예상해서 들어가거나 뭐 데드 크로스를 예상해서 미리 매도를 친다거나 어렵죠.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뭐냐?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이는 보통 이제 강력한 강세장으로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뭐 보통 단기 골든 크로스는 5일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를 단기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중기 골든 크로스는 21선과 60일선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데, 21선이 지금 녹색 60일선을 돌파했죠. 이 부분을 중기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장기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일선과 대부분 121선 정도를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60일선이 이 부분이네요. 121선을 뚫고 올라갔죠. 이 부분 이를 이제 장기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주식 시장에서 이제 단기 이제 골든 크로스를 보면 5일선이 예를 들어서 21선을 뚫고 올라간다. 이는 5일간의 이제 최근 5일간 투자 심리가
지난 20일간 투자 심리보다 나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 정도로 해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이거를 참고하시죠. 중장기로 투자한다.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골든 크로스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5일선과 20일선이 60일선을 뚫고 올라간다거나 또 60일선도 뚫고 120일선까지 뚫고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추세 상승으로 판단해서 그때까지 홀딩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이제 보조 지표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도 중요하지만 이때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이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지 이 부분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냥 참고하는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골든 크로스 발생 시에 거래량이 실린 골든 크로스가 좋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때 나왔죠. 데드 크로스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5일선이 11선을 뚫고 내려왔고 여기 보시면 21선까지 뚫고 내려왔죠. 이렇게 주가가 이제 코스피가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죠. 대부분 그래요. 후행 지표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대부분 데드 크로스가 발생됩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를 뚫고 내려오죠. 21선을 뚫고 5일선이 내려왔고 11선이 내려왔고 데드 크로스는 반대고 오르니까 이제 반등을 단기 저점 찍고 오르니까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타났죠. 아까 설명드린 5일선이 맨 위, 11선 정배열되면서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정배열 구간에 진입하면서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때는 역배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골든 크로스가 될 때는 정배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 이제 뭐 데드 크로스도 뭐 약세장의 신호다 뭐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이거 이외에 뭐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기업 자체의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거시경제, 뭐 미시경제 부분 대내 이슈 엄청 많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 보조지표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는 이렇게 모이는 걸 수렴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수렴 뒤에는 발산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다 일제히 모이죠. 모이는 구간에서 밑으로 빠졌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렴해서 뭐 모멘텀이 뭐 재료가 남아 있거나 뭐 이렇게 실적이 좋거나 뭐 그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제 수렴을 한 뒤에 발산, 시세 분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뭐 그냥 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짧고 간단하게 이동 평균선에 관한 내용 짚어드렸는데요. 누구한테는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냥 보조지표 수단의 하나로 생각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것이 됐든 꼼꼼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본 용어에서부터 뭐 어떤 이동 평균선이 뭔지도 모르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정배열, 뭐 역배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알아두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뭐 본인이 투자하실 때 이거 나한테는 안 맞네 그러면은 다른 보조지표나 다른 부분을 더 이제 중점 둬서 이렇게 투자에 임해 보시면 되는 거고 충분히 어느 정도 추세 판단하고 할 때는 뭐 유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오늘은 짧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이제 시간엔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